안녕하세요. 아이스탁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9월 15일 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면 개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죠. 반면에 최근에 다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선물시장 이르기까지 선전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버팀목으로 작용을 했죠.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 기조적으로 강도 높은 순매수를 이끌어내기는 쉽진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소폭씩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버팀목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투자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릴 텐데요.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무료 리딩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급등주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여러 번 나타났었죠. 이런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원금 회복을 위한 그런 절실함이 또 간절해지겠는데요. 이와 같은 분들은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급등주 매매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 하나도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급등주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10-9309-1033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 추천 급등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흥하해운이 되겠습니다. 흥하해운 있죠. 흥하해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 재개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이 사실상 이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살아남았다는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래소 측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3월 이후 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보통 이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에 속했다가 이제 살아남은 종목들은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되죠.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안도 랠리. 살아남았다는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게 한 2박 3일 정도는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동사 오늘 거래량이 한 50만 주 정도 그쳤는데, 내일도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상한경기는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에서 7, 80만 주대 거래량 정도, 100만 주대 이하 거래량 정도라면 한 번쯤은 또 사흘째까지 상한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겠다.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상한가 진행을 하면 이런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흥하해운 역시 거래량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와 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탄소 제로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 이 동사의 경우는 이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수소 생산부터 암모니아 운송에 이르기까지 밸류 체인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도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죠. 이 암모니아라든가 비료가 동사의 4대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래도 탄소 포집이라든가 친환경 플라스틱, 에너지 최적화 등 순수
ECP 업체로서 다양한 신재생 성장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역시 이 탄소 지뢰와 관련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하락 추세선 조정 파동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오늘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일단은 25,000원 정도를 생명선으로 삼을 수가 있다. 24,000원에서 25,000원대가 생명선이 되겠다. 이런 가격대는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가격을 재차 하회한다라면 오늘의 상승이 무리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뭐 수급들을 보면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수급 동향을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수급 측면에서 흐름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기관들도 사고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이런 그 개인들의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받쳐주면서 수급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생명선 즉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 사이에 이런 생명선을 지켜나간다라면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충분히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는 29,000원대에서 30,000원까지 1차 목표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거래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반이 되면서 손바뀜 현상들이 이어진다면 주봉으로 볼 때도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현재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일단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 뭐 29,000에서 30,000원대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가 된다면 이와 같은 30,000원대 안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32,000원에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 2차 상승이 진행이 2차 상승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생명선만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현재 추세적인 흐름들이 살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치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오리온이 되겠는데 오리온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견조하게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이제 뭐 박스권을 돌파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박스권들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현재 증가하는 가운데 박스권 고점을 또다시 돌파를 모색을 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박스권 고점 돌파 다시 시도를 해나가고 있죠. 오늘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정상화와 함께 가격 인상에 따라서 꼴대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런 효과들이 이제 3분기 그리고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수급에 대한 점들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물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죠. 연기금을 축으로 한 기관 매수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역시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물들을 소환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당장에 뭐 급등세,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어렵지만은 중기적인 추세가 진행이 되는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게 될 텐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하단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원대에서 12만 5천 원대, 12만 5천 원대가 생명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주식은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런 그 추세 흐름들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중기적인 흐름들 잘 유연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대가 생명선이 될 수가 있겠는데 1차적인 목표치를 보게 된다면
기본주로 한 15만 원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가기는 어렵고 이런 종목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소한 스윙 이상 이렇게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목표는 15만 원대. 15만 원. 이 차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리온 역시 뭐 추세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셀트리온 오늘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라든가 또 셀트리온 스캔큐어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일단 이 코로나19 항생제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 결과 발표가 예정이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도 상승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단에서 지지 라인들은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저항선들,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200선 돌파가 쉽지 않죠. 따라서 201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저항을 돌파한다면서 모멘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런 저항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구간대가 역시 매물에 대한 집중 지역대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량 수준은 적은 편이죠. 이와 같이 지난해 말일 연말 또 그리고 올해 그 1월달과 같은 거래량이 활발하게 수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시나 35만원대까지 이럴 경우는 35만원대까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12월달이라든가 1, 2월달 같이 거래량이 활발하게 수발되지 못한다면 역시나 1차적으로 29만원에서 30만원대의 저항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지선에 근접을 하면 저가 매수를 했다가 저항선에 도달하면 또 매도라는 그런 대응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루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A루트가 되겠는데요. A루트 완전히 동전주죠. 뭐 1,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긴 한데 이 A루트 같은 경우 A루트는 최대 주주 변경이다. 주주 변경. 뭐 이런 종목들이 이거 경영권이 변동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는 한 번씩 시세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와 맞물리면서 반등이 시도가 됐다.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포르투나 제일3호 투자 합자회사의 일명에서 최정임의 일명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회사가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보다 좀 더 가속화되고 바이오라든가 전력 솔루션 또 수소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을 추가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기도 하죠.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11월 달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 황석영 작가를 사회자로 선임을 하겠다라는 것들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보율이라든가 유보율이 뭐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유보율은 1100%대 정도로 유보율이 상당히 좀 괜찮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이나 모멘텀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계성을 노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고 하겠는데요.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손실이 상당히 규모가 크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경영권 변경 이후에 새로운 또 모멘텀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면 단발성 상승 정도를 일단 대응하겠다. 1,000원에서
1,100원대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런 1,000원에서 1,100원대 저항을 감안해서 매도를 하고 이왕이면 보다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겠다. 좋은 종목으로 우량한 종목들로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으로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특히나 이제 금리도 인상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한계 기업들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냐. 되도록이면 앞으로 동전주에 대한 매매는 지양을 하는 자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D2 한 번 더 조금 더 오르면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보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인트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인트론 바이오의 경우는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미특허 출원 소식 이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이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인 mRNA 점막 백신 기술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mRNA 백신 플랫폼 계속 안 보게 되네요. A 백신 플랫폼 기술 미국 특허 출원 이게 재료였는데 사실상 이 재료에 비해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 그만큼 역시나 매물들에 대한 압박들도 만만치 않았다. 오늘 사실상 이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양봉이 크게 나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재료의 강도에 비해서 봤을 때 주가의 탄력성들이 강하지 못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항선의 돌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지금 추세를 보면 하락 저항선의 돌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늘 양봉이 한 20% 이상 상승하면서 15%에서 15% 20% 상승하면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앞으로 내일과 모레 16일과 17일의 흐름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 상황을 보면 주봉상으로 볼 때는 주요 지지선들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주요 지지선들 그래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25,000원대 1차 목표치는 25,000원 전후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 mRNA 점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좀 더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27,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겠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방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매물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측면에서 생명선은 22,000원대 반대로 22,000원대 생명선은 항상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생명선 잡아놓고서 대응을 해가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C2랩인데요. C2랩 오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죠. C2랩인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무상증자 50% 됐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50%가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 무상증사를 하면 주가가 낮아진 듯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한가도 들어가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연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 권리락이 됐을 때 무상 이렇게 권리락이 됐을 때 진행을 하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지켜지지 못하고 물량이 바로 쏟아져서 결국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마다 저항에 대한 압박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삼중 천정형
고봉들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65,000원에서 70,000원대 사이에서는 매도하고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는데요. 바이오리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리더스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물 실험 결과를 10월달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0월 13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70일의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가능한 백신의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이슈를 몰고 오느냐, 또 결국에는 그 시장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추세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상승 기조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저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추세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목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달렸다는 부분이죠. 이게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지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되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으면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으면 돌파 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태에 있죠. 하지만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모습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생명선부터 설정을 해드리면 생명선은 20일 이동평균을 포진하고 있는 자리, 21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 11,700원 정도 전후 생명선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가격대가 지켜지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13,000원에서 다시 한번 13,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의 상승 목표를 감안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5일에도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꽤 포함이 되어 있죠. 바이오주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대형주, 그리고 또 뭐 오리온 같은 개별주 중에서도 이 그 밸류션이 좋은 종목들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특징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그 지지와 저항들, 또 수급 동향들을 점검을 해서, 또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목표치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치, 뭐 중장기 목표치들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는 종목만 되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또 장기간에 소외가 되는, 일반 투자가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스탁에서는 항상 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수익들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흡들을 같이 하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